안녕하세요. 교통을 읽어주는 남자 장반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통 중에 한 이슈 중 하나가 그 무임승차 있지 않습니까? 그 무임승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무임승차에 적용되는 나이를 높여야 된다,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 돈을 받아야 된다 등등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저는 이 무임승차에 대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국내 대중교통은 그 지하철만 무임승차라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는 무임승차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고령자분이 그 지하철역 근처에 사신다. 그러면 대중교통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이고요. 지하철역 근처에 살지 않으시면은 버스를 이용해야겠죠. 그렇다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대중교통은 유료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하철역은 어디에 많아요? 보통 부동산 지가가 높은 곳에 지하철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가져가는 그러한 영향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 교통 복지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그 지하철 역세권 기반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하철 역사의 인프라입니다. 어디요? 저 동부권이라든지 서남권 쪽으로 갈수록 지하철 역사가 매우 부족한 게 보이시죠? 근데 고령 인구 비율을 보세요. 저 동부권이라든지 서남권일수록 고령자 인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하철역이 적을수록 고령자가 많고 지하철역이 많을수록 고령자가 낮다. 뭔가 조금 이렇게 거꾸로 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 형평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느 한 지점을 찾아서 제가 현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고지대이고요. 그 마을버스밖에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우선 마을버스를 탑승한 뒤 지하철로 이제 환승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은 마을버스는 유료화되고 지하철은 무료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지불하고 이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령자라면 거리도 시원치 않은데 좀 멀더라도 저는 걸어 다닐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그 이용객이 낮아지는 이유 중도 하나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제가 지하철역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우선은 너무 힘들고요. 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16분 소요됐습니다. 이게 내리막길이고 젊은데도 이 정도인데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25분 걸리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로도 많고 도로는 좁고 좁은 길에 마을버스든 승용차도 많고 어르신분들은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비나 눈이 오면은 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젊으니까는 비교적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런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교통복지는 이러한 그 고지대, 산악지대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혜택이 줘야 되는데 이 현재의 그 무임승차는 그 지하철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사실 형평성에는 일부 맞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고지대, 산악지대에 계신 분들은 힘든데 이렇게 무임승차까지 교통 소외 지역에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제도는 뭐 일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마을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걸 타고 오면은 너무나 편하게 왔을 것을 15분 이상이라는 소요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여기 교통 소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임승차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제법 어려운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시민으로서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 소외 지역도 무임승차 정책에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지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고지대, 산악지대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마을버스죠. 마을버스 업계는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마을버스 환승 탈퇴라는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다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버스를 이 교통복지 수단의 하나로서 마을버스 정책을 고령자분들한테 일부 무료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지대, 산악지대, 이 무임승차 제도에 소외되는 그런 지역들은 적정히 선별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라도 무료화를 해서 이 마을버스의 업계도 개선시키고 고령자분들의 어떠한 이동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게요. 여기 표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은 첨두 시간이 확실하죠. 출근과 퇴근. 근데 고령자분들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출퇴근 시간과 엇갈리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마을버스가 빈 차가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는 어느 정도 좌석이 차 있지만은 이외 시간에 보세요. 거의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는 지하철만 무료화시키니까 지하철에는 갈수록 고령자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령자석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엄청 혼잡해졌죠. 이제는 지하철이 올 때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리시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빠르게 가시려고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도 버스 업계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교통 복지도 개선시키고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계신 고령자분들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절감되는 날이 오기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